자, 법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라 했지? 현실 상황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접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 지문 보면은 17번 봐봐봐. 17번. 자, 17번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거든? 이 사례를 먼저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너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니까 보통 법지문은 사례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저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알겠지? 하지만 일단 지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 자, 도로교통법이 아무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니들이 지금 면허가 없이 차를 몰아. 그럼 어떻게 돼? 사고가 나겠지?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운전면허를 따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운전을 할 자유가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일단은 금지를 해놔. 왜냐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주고 제한했던 자유를 풀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거겠죠. 그런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대. 자,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어려운 말 나왔지?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운전면허를 주면 그때서야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야?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죠. 자, 그것 중에서 두 번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로 우리 지문에서는 허가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명령적 행정행위, 라는 것이 있고, 요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자유 제한, 하나는 제한을 해제. 자, 여기에 지금 있었던 운전면허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허가라는 것이 있어요. 허가.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허가. 허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허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읽어볼게. 허가도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로 제한을 해제해주는 유형이야. 자, 한번 보자. 건축 허가나 영업 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허가야. 그러니까 금지해주었던 바를 해제하는 거니까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들어가겠죠. 이해가 되지? 자, 근데 다만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하여야 할 행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서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이것을 풀어줄게. 자, 희원국어가 원래 눈길안경 2층에 있었어요? 그치? 눈길안경 2층인데 다녔던 분? 너? 어디요? 눈길안경 2층. 어디요? 눈길안경. 아, 저. 너 다시. 거기에서는 우리 학원이 거기 있다 일로 이사를 왔거든? 제가 그러고서 이사를 와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곳에 이사했으니까. 그냥 엄청 많이 와요. 교육청에서도 왔다 가고 소방서에서 왔다 가고 다 왔다 가. 그래가지고 내가 법률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 검사를 해.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쫙 했다? 예쁘잖아 지금. 싹 했는데 소방서에서 딱 오더니 영어를 못한다는 거야. 학원을 못 연대. 그래가지고 왜? 왜요? 그랬더니 이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한 층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인데 그 300명 중에서
들어 우리 학원이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거든. 300명 수용 인원 중에서 한 업장이 3분의 1인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데면은 출입문이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학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하나. 지금 양쪽으로 열리는 이 문. 그래가지고 왜? 아 출입문을 어떻게 2개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비상구를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만약에 우리 학원에 100명이 꽉 차 있는데 화재가 났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 애들이 막 대피를 하다가 30명 대피를 못했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공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야.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공익 침해 우려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대. 우리처럼 좀 사이즈가 큰 데는 비상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저 그럼 여기다 문 하나 더 내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된대. 법이 있어. 무슨 법이냐면은 학원 전체 크기 있지. 학원 전체 크기. 학원 전체 크기에 대각선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을 문과 문 사이가 지켜야 돼. 이만큼을.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지켜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 다 해놓고 다음 주부터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문짝 다 떼고 여기에 문 하나 여기에 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 길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이 3개예요 지금. 왜 문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안 내줘서예요. 왜 그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돼? 공익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인테리어 비용 증거에 거의 3분의 1 가량 다 거들여가지고 갑자기 이걸 만들어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어떡하죠? 제발 그냥 허가 내주시면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아니면 다 철거하시든가요.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했지. 그래서 지금 문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줬더니 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이해가 됐지? 이런 형식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될 행위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지할 건 아닌데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다.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 행위가 허가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다 허가를 내줬어. 문짝 하나인데 허가 내줬어. 그냥 화재 났어. 30명 대피 못했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제한을 뒀다가 요건 충족하면 해제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이해가 되지? 허가는 위험 방지 목적을 가지고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쭉쭉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럼 허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원래는 할 수 있었으나 행위의 자유를 제한을 하였다가, 자, 이것을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것을 해제해 주는 건데, 언제 해제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공익상의 침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침해에서 벗어난 경우에, 이 침해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해제를 해준다. 이해가 됐지?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부정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금지이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허가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예방적 금지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같은 말로 예방적 금지죠. 이해됐지? 자, 근데 뒤에는 이거야. 허가는 잠정적으로 금지해두었던 바를 법률 요건을 갖추면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지. 일반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문제에서는 예외 조항을 지금 잘 설명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외를 보단 말이야.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대적 금지, 예방적 금지의 해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반적.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예외적 승인이 있대. 예외적 승인. 자, 허가 중에서 지금 종류가 이렇게 나뉘었어, 지금. 자, 이 예외적 승인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행위 자체가, 얘는 행위가 상대적 금지야. 원래 해도 돼. 근데 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야. 이것을 제한, 금지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준대. 자, 그러면 얘는 해제를 해주는데 언제 해제를 해주는 거냐면은 예외적 경우에만 해주는 거야. 예외적 경우. 자, 어떤 예외적 경우냐?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서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면 안 된대. 너네 LPG 충전소가 무슨 위험이 있어? 폭발 위험이 있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가까운 곳이나 교육기관 가까운 곳에는 LPG 충전소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야. 그래서 원래는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에 해제를 해준대. 자,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어디 갔어? LPG 충전소를 예외적인 경우에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의다. 예를 들어서 독도야, 독도. 독도인데 이제 독도의 환경을 친환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LPG가 친환경은 아닌데 여간 기름을 쓰지 않기 위해서 휘발유를 금지했어. 독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LPG만 써야 돼. 그런데 독도 땅이 작아, 좁아. 같은 말이잖아. 작고 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LPG 충전소를 지을 땅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학교 옆에다가 짓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얘를 해제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이 된대. 행정청의 재량권. 독도 읍이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 섬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청, 행정청에서 야,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되게 해줄게 라고 재량적으로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대. 자, 그런데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신청인 줘야 돼. 대신에 입증 책임, 독도가 땅이 너무 좁고 우리는 독도에서 휘발유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LPG를 써야 하는데 독도의 모든 땅을 돌아다녀 봤더니 학교 옆 이 부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LPG를 운영할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저희 사정을 좀 참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관련 증거물 첨부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을 쫙쫙쫙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청이 희원이가 LPG 충전소 운영하고 싶다는데 희원이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진짜 학교 옆밖에 LPG 충전소를 못하겠다. 오늘 허가해줄 수밖에 없지 하고 허가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입증 책임 신청인이 해야 돼. 신청인이 누군데? 영업을 할 사람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한편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진 않는데, 자, 아까 봤어? 예외적 승인이랬어?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원래. 이해되지? 그럼 3번. 자리가 없으니 여기다 쓰겠습니다. 원래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아까 전에 희원이가 센텀프라자에다가 희원 국어학원 운영한다고 허가 냈잖아. 소방서에서 왔는데 나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소방서 아저씨가 왔어. 딱 보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나랑. 내가 법률적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재량권 발동해가지고 야, 희원이 법률적 다 요건 충족했지만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 허가 못 내줘. 너 운영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량권이 인정이 안 돼, 원래는. 알겠지? 자, 근데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법률적 요건을 다 충족했어. 그랬는데 그 사유 이외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즉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문자가 될 때 칼리는 음식점 영업 허가 등의 경우는 허가의 거부를 부인하여 왔으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즉 허가의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허가 안 내주는 걸 인정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자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또 이것도 예외지? 행정청의 재량 행정청의 무엇으로? 재량으로 허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사례이냐?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공익상의 이유, 공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서 공익 침해, 허가 거부를 인정한다. 자, 이런 경우야. 희원이가 이제 센텀플라자 5층에서 희원보고 학원을 하다가 이제 기숙학원을 차리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산쪽 물 좋은 데 가가지고 학원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학원 허가를 하려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 네, 이제 허가 내주세요 하고 행정청에 갔는데 그 산사태 위험 99% 산 앞에다 지었어 학원을. 그러면은 그 학원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산사태 무조건 나가지고 다 매몰될 거 아니야. 법률 요건은 다 충족했어. 비상문도 많이 만들고 비상문도 막 10개 만들었어. 근데 법률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 산사태 99% 날 수 있는 산 밑에다 지은 희원이의 학원을 허가 내줄 수 있겠니?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이 허가 거부는 누가 판단하는 거야?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야 너가 희원이의 기숙학원을 허가를 거부한다면은 그 이유는 행정청에서 입증해야지. 희원이가 법률적인 요건도 다 충족했는데 왜 허가 거부하는 거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라. 행정청이. 라고 법원에서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허가를 거부한다면 원칙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행정청에 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허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공익상의 이유 여기에 있다. 이해됐니? 요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또한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허가를 뭐랑 대립을 해줬냐 하면은 여기다 적을게. 특허와 대립적으로 봐줬어. 특허. 자, 이 얘기를 왜 해줬냐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 한번 읽어볼게. 형성적 행정행위가 뭐냐 하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 효과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법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려운 말이지? 그래서 뒤에 쉬운 말로 다시 설명을 해줬어. 뭐라고 했냐면 특허는 공무원의 임명, 버스 운송 사업 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자,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특징은 뭐냐면은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법률상의 힘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법률상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일단 쭉쭉 읽어보면 그래서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한다. 자, 너네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업체에 허가가 없으면 원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네 생각해봐봐. 너 길거리에 판매하는 할머니, 그냥 바닥에 나물 깔아놓고 하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들이 유통업 신청했겠어?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판매 행위 같은 경우에는 100%가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특허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를 통해 얻은 법률상의 힘을, 자, 이 법률상의 힘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동종업종의 다른 종사자에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뒤에 또 나오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때에는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이거랑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닌데 특허라는 거는 이런 거야. 희원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법을 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희원국어학원에서 그 공부법을 쓰고 싶어. 그 공부법을 특허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특허의 자격을 받았어. 그런데 옆에 심현우 국어학원에서 희원이의 공부방법을 그대로 갖다 쓴대. 그래서 심현우 공부방에서도 희원이가 낸 특허의 공부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희원이 학원에도 수강자들이 심현우 학원도 더 엄격하겠지. 같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희원이는 이득을 잃었네. 그럼 연우를 상대로 제가요, 제 특허권 가져갔어요 하고 소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연우는 희원이가 특허낸 그 공부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거야. 하지만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메가스터디가 되게 유명하잖아. 특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표법이라는 게 있어. 상표 특허라는 게 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상표를 낸 거야. 우리만 메가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학원 이름에. 그래서 상표 특허를 냈다 치자. 원래는 이거 신청해도 어차피 안 받아들여주는데 너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이 메가라는 단어를 자기네만 쓸 수 있도록 법률상의 힘을 가졌어. 근데 희원이가 메가? 메가 붙이면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메가 희원국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메가스터디에서 나한테 소송 걸었어. 제가 우리만 쓸 수 있는 메가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학원에 유치하려고 제 저래요. 그러니까 희원이 어떻게 하는 거야? 취소를 요구당하면 취소해야 되는 거야. 못 써. 자, 그런데 아까 희원국어가 운영상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운영하고 있지? 그 옆에 희원영어, 희원수학, 희원사회 생겼어. 취소 못한다는 거야. 소송 못 걸어. 왜? 허가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희원이라는 이름을 특허를 내지 않는 한 옆에서 희원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어도 소송 못한단 말이야. 허가는 그러한 법률상의 힘을 이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특허는 이 이익을 보장해준다. 이해가 됐나요? 그 얘기까지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자, 그러면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아. 몇 번이 답이었어요? 1번. 1번 답이지. 자, 그럼 이거 옳게 붙여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를 법률 효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틀렸네? 일단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요걸 말하는 거였죠?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네. 자유를 제한하느냐, 제한된 자유를 해제하느냐 였었죠? 그러면은 이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법률 효과의 유무가 아니네.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야? 내용에 따라서요. 내용에 따라서. 자유의 제한이냐 혹은 제한된 자유를 해제하느냐. 야, 법률 효과의 유무를 따른다는 거는 당연히 법률 효과에 효과가 있는 거지. 있으니까 법률적 행위지. 그지? 문장 자체는 좀 이상했죠. 그죠? 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주는 거였죠. 허가 내지는 이제 승인 같은 내용이었죠. 그치? 명령적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다시 말하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 자유를 해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적법하게. 4번 명령적 행정행위는 경우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자유, 행위의 자유가 자연적인 자유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제한했잖아. 그치? 5번 형성적 행정행위 뭐였지? 특허였어요. 이거 특허를 통해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새롭게 줄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 형성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이꼴 특허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해됐지? 자, 15번 허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자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에다 우리 그대로 적었어요, 여기. 그지? 이거 두 가지 정리했었고요. 2번. 특허와 달리 신청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 특허와의 차이점이었고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3번.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허가 거부를 못해, 원래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라고 했었지. 4번. 금지해 두었던 행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요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얘들아, 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야. 법률적 요건을 어떻게 해서 충족해서 100%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리고 또 뒤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거야, 이거? 이익 보장은 뭐랑 연관돼야 돼? 특허랑 연관돼야 돼. 이익은 특허에서 보장해주는 거지. 그래서 특허와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특허는 이익을 보장해주고 얘는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허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다. 자, 16번. 기업의 이유를 적절한 거 우리 아까 전에 했다. 기업을 이유를 추론을 해보면은 사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즉 공익의 침해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제재를 하는 것보다 예방해서 제재를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죠. 사후의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공익 침해 이후의 행정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17번 가볼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볼게. 보기. 갑은 특정 산림 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관련 행정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각각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갑의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행정청은 갑의 신청이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뭘 내려줘야 돼? 허가를 해줘야지. 결론은 허가밖에 없다. 그치? 갑의 건축 허가 신청이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 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법률 요건은 충족했어.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토지에 자연 유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거부를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를 누가 입증하라고 했지? 누가 입증하라고 했지?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나는 허가 거부의 입증을 누가 해줘야 돼? 행정청이 해줘야 돼. 이해됐니? 자, 그 다음 건축 허가 신청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허가를 해주었겠죠. 그지? 자, 그러면 1번 봐봐. 가에서 행정청은 갑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행정청의 재량을 못 쓴다고 했어. 그지? 무조건 허가해줘야 된다. 2번.
나에서 행정청은 예외적으로 갑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때 입증은 갑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야? 행정청이 해줘야 되겠죠. 3번 다에서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허용했다면 이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아까 얘기했던 LPD 충정소랑 마찬가지 행위예요. 그지?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사회적으로 유효한 행위 제한이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다. 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발 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공익을 침해할 게 아니래. 그래서 해제를 해줬죠. 5번 다에서 갑의 신청이 금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발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군. 이해되셨죠? 아까 뭐랬어? 행정청의 재량을 발휘하여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 이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게 다 이게 가 그리고 여기가 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짝꿍이 잘 맞아놓았다. 이해되셨죠? 자 얘들아 요거 문학은 문제 어차피 없지? 안 푸는 거야. 자, 앞에 지금 보면은 비교 지문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고 다 푼 사람부터 집에 간다. 아시겠죠? 비교 지문만 푸세요. 4번부터 9번. 시작이요.